제19장 개봉이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14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장 개봉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14화. 별빛과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려앉아 한치 앞도 구분하기 어려웠고 주변은 매우 어두웠다. 더군다나 겨울 밤이었기 때문에 풀벌레, 짐승의 소리조차 없었고 숲속은 매우 고요했다. 더욱이 하늘은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런지 현재 숲속은 매우 어두웠다. 어두움과 고요함. 이때 숲속 소로의 바람이 일어나더니 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10여 명의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바람을 헤치며 신속한 신법을 전개하여 공간을 갈랐지만 이들 또한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대체 이 흑색 무복의 무리민들은 누구란 말인가? 이들은 신속한 보법을 전개하였는데 모두 하나같이 그 경신법이 뛰어나서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는 것보다 더욱 뛰어나게 질주하고 있었다. 쉬시수수수시. 이 흑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잘 훈련된 무리로 하나같이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침묵하고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반시즌 동안 경신법을 전개했으나 이제야 비로소 선두에 선 인물은 경공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게 되었다. 다른 무리도 선두의 선자와 그 속력을 같이 하였는데 이 무리의 수장으로 보인 인물은 손에 검을 들고 있었으며 이제 이자는 다른 빈손을 높이 쳐들었다. 사마 교찰님. 무슨... 이들은 바로 친군도위부의 인물들이 아닌가. 현재 선두에 섰던 자에게 친군도위부 지조조장인 인두량이란 자가 사마 교찰에게 전음을 전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 어두운 숲길을 질주해왔더란 말인가. 지조의 대원들은 내 말에 명심하도록 우리는 매복과 수색을 훈련 중에 부제독의 급전으로 이곳으로 달려왔다. 물론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본영으로 돌아가 우 부도사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나 천리조경이 전하는 급전으로 이곳으로 대원들을 인도했구나. 10사람은 숲속 공터에 멈추어 서서 전음을 주고받았고 선두에 섰던 인물은 바로 사마해이였으니 나머지 10사람은 사마해에게 집중하며 그녀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는 천리조경이 인도해준 장소인데 우리가 있는 장소는 개봉으로 들어가는 인근으로 확인된다. 이제 저 소로로 더 들어가게 되면 장원이 나올 것이다. 교찰님. 어떤 급한 일이기에 다른 친군도위부 대원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우리만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보를 알리는 지포사신들은 간혹 급한 작전에 천리조경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의 상관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적색과 주광색과 노란색을 이용한다. 적색은 황제나 황제의 가족들, 주광색은 왕부나 우리 친군도위부의 제독을, 노란색은 우리 부 제독님의 위험을 가리킨다. 그럼... 사마해 옆에서 묻고 있는 지조 조장인 인두량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를 보고 있었던 사마해도 긴장의 눈빛을 빛냈고 전음을 하였으니 그래, 어떤 지포사신이 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나 아무래도 개봉 북구 쪽으로 확인되는데 사흘 전에 개봉으로 들어가셨던 부제독님이 위험하다고 알려온 것이다. 도대체 천리조경이 무엇이란 말인가? 천리조경은 원래 과거 원나라 당시 추밀원에서 이용했던 귀물이었다. 천리 밖에서도 천리조경이 쏘아낸 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과거 추밀원 지포사신들은 급한 소식을 알리는데 이용했던 물건이었다. 이 물건의 효용이 낮은 물론이거니와 밤에는 천리 밖에도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매우 신비한 귀물이었다. 이 물건은 오직관에서만 사용했으며 이는 원황실에서 사용된 1급 대회비였다. 물론 명나라가 세워지며 원황실의 보고와 기술 등이 자연스럽게 명나라가 계승하였는데 그 중에 귀물에 관한 1급 대회비도 물론이었다. 응천부에서는 오직 은밀히 활동하는 지포사신에게 이 물건을 사용하게 했으며 친군도위부와 같은 은밀한 조직에만 이 물건의 비열을 알아볼 수 있는 암호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천리조경의 색깔이 노란색이었다. 이는 부제독의 위험을 알렸고 또한 천리조경으로 바로 개봉 접경, 바로 이곳으로 인도했다. 10여 명의 친군도위부 인조 대원들은 비장한 눈빛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찰께서는 이제 어떻게 작전을 전개하실 것인지요?
여기서 지포사신을 기다리면 된다. 언제? 이제 곧 지포사신이 올 것이니. 이때 하늘에서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났다. 휘리릭, 휘히히, 휘리릭. 척! 전포를 입고 갓을 쓴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그는 천천히 움직이며 암호를 말했다. 새벽이 물러가니 새날이 왔다. 어서 오십시오. 대인. 친군도의부의 순회 중에 여인이라면 사마 교찰이시군요. 네, 대인. 그런데 대인께서는 어디 소속이신가요? 허허, 역시. 사마가에서 여중 제일 고수가 바로 교찰이라 말하는 것이 맞는군요. 교찰께선 능히 출신이 파지경이시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소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소. 나는 추밀원 중서 중주성 북로군 지포사 신부의 이자성이요. 이자성. 처음 듣는군. 이자성이라고 신분을 밝힌 인물은 삿갓을 쓰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보였으니 그는 제법 날카로운 눈빛이 스치고 지났다. 아, 혹시 교찰께서 내 이름을 모를 수 있소. 나는 북로군 지포사 신부에 온 지 한 달이 되지 못했고 이전에는 원나라 황실 추밀원에서 활동을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응천부 현장으로 매우 늦게 투입되었소. 그래서 나를 모르실 수 있소. 네, 그렇군요. 이자성의 말에 사마해의 눈빛은 조금 흔들렸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휘이잉, 휘이잉. 또한 하늘에서 하나, 둘 간간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물론 바람에 날렸지만 간간히 내리는 것이다. 사마해는 지포사신의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간간히 날아오는 눈송이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대인,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조금 급하시군. 뭐, 내가 천리조경을 통해 소식을 전했으니 대인, 부제도께서 위험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알겠소. 허허. 사마해는 이자성의 여유로운 말투로 조금 눈살을 찌푸렸다. 저기를 보시오. 북로군 지포사 신부에 소속된 이자성이라는 지포사신은 희미하게 비춰오는 불빛의 손가락을 가리켰다. 10명의 흑색 무복을 입은 친군도의부 지조와 사마해 등은 이자성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쫓아보았다. 그곳에는 숲속에 나무 가지들이 있었고 그 뒤에서 희미한 빛이 이 나무 가지들을 헤치며 비춰오고 있었다. 저기를 보시오. 저 숲 너머로 누락장이라는 곳이 있소. 저곳은 개봉태수의 여름 별장과 같은 곳이오. 물론 저곳은 현재 태수가 아닌 태수와 연합한 무림의 방자한 조직이 떠리를 틀고 있소. 어제 그곳에 부제독이 잡혔어. 그리고 부제독은 현재 지하내옥에 갇혔소. 그래서 이를 알게 된 후로 친군도의부의 임시 군영으로 천리조경을 비추고 있었소. 맞아요. 나는 반시즌 전에 천리조경의 빛을 따라 이곳으로 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제독께서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다른 친군도의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할 경우에 우리만이라도 저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해요. 아, 그것은 저 누락장에 대해 내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으나 현재 누락장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소. 나는 불과 한 시즌 전에 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요. 아마도 저곳에는 20여 명만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친군도의부 대원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요. 여기 있는 친군도의부 무사들은 일당백이니 말이요. 물론 그 말은 대인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불과 10여 명이지만 여기 있는 지조 10명은 한문파의 전이나 당을 능히 상대하고도 남을 실력가이지요. 흐흐흐흐흐흐. 그렇다면 더욱 잘된 일이요. 나는 사실 누락장에 20여 명의 인물들로 크게 걱정하고 있었으니 말이요. 그렇다면 서두릅시다. 100여 명의 인물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로는 부제독을 구해내기 힘들 것이니 말이요. 잠시만요. 혹시 누락장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나요? 내가 알아낸 사실로는 사도세가의 인물들이라 들었소. 헉! 이런. 인두량 조장. 사도세가의 말을 듣고 왜 놀래요? 교찰님. 교찰께서도 아시는 사실이 아닙니까? 무슨. 사도세가는 지난 원나라 시절 원황실에 크게 협조한 가문이 아닌지요. 그래서 원나라 시절에는 천하 5대세가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찰께서는 그들이 현재 어떤 사정인지 아시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인도량 조장께서 말한 대로 원래 사도세가는 우리 사마세가와 마찬가지로 천하 5대세가였지요. 하지만 우리 5대세가에서 사도세가와 교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세가와 달리 원왕실에 충성을 맹세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응천부가 들어서며 그들은 몰락했고 홍무제 황제에 의해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또한 삼족은 효수되었지요. 그런데 교찰, 그렇소. 이 사도세가는 몰락했지만 현재 저 누락장에 있는 사도가의 인물들은
아무래도 혈세 앞에서 도망한 잔존 인물로 보이고 이들은 숨어서 힘을 기르고 있는 것 같소. 사마해는 지포사신 이자성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숲속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노려보았다. 그동안 지포사신부의 이자성 대인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찌하여 부제도께서는 저곳에 갇혀 있는 것이지? 우리 부제도께서는 강호 무림이 감당하지 못할 공전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사마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